그동안 잘 버티던 미국 증시가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생각했었는데 막판에 더 확 쏟아지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연준의 이야기, 그리고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에 대한 공매도 관련한 이야기들, 자, 이 모양새들이 시장을 급락시켰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러한 것들은 또 국내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를 풀어야지만이 외국인이 온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풀어야 외국인이 온다?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를 공매도 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자,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과 또 외국인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매 스타일에 그 정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쪽, 어떠한 형태의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알아보고요. 또 공매도를 풀면 과연 외국인들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합니다. 글로벌 경기가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 또 그 이상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백신을 보급한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일단 2019년도 수준까지 올라서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되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지금 해외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네, 근데 재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분석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급락 요인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사실 지금은 그냥 막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다우지수 2%대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6%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장 마감 시점에서 보면은 이 마감에 들어올 때 더 많이 하락하는 포인트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훅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분명히 저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장 초반에도 하락 출발, 그리고 나서 회복이 조금 되다가 장 막판에 더 밀어버린 거거든요. 자, 이 장 초반에 나오는 악재는 FOMC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 막판에 나온 것은 게임스탑의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악재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과연 악재로 보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백신의 보급,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거, 좋아졌다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일단은, 네, 거기에 대한 희망이 계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물론 기업 실적이 지금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은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보잉사 같은 경우 어닝 쇼크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죠. 경기는 계속 좋아질 것이고, 지난번보다는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훨씬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기업의 어떤 실적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떠나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악재가 나왔냐? 또 연준의 이야기가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연준 이야기 먼저 좀 갈 겁니다. FOMC를 이제 마쳤어요. FOMC를 끝내고 나서 이 파월 의장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금리는 그대로 동결하겠다. 재료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원래 2023년이었는데 2024년도 초반까지는 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일단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벌써 지금 7번 연속 금리 동결이긴 한데요. 아직도 20번, 네, 이 정도까지는 계속 금리 동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연준이 2% 이상의 고물가가 나오더라도 장기간 용인하겠다라고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장이 바뀌고 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고물가가 되더라도 계속 그냥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제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경계치로 들어가는 부분이 2%대거든요. 이 2%대 수준이 넘어가더라도, 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돈풀기를 멈추지 않겠다.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네, 이런 식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일단은 뭐 양적 완화라는 이런 부분들 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어나가겠다. 연준은 지금 약 매달 90조 원 규모의 미국채와 그 다음에 400억 달러어치의 주택 저당 증권 이런 것들을 이제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사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매달 이제 뭐 한 100조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100조 이상의 돈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달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것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지금 한 이야기 나쁜 게 없죠. 뭐 제로금리 그대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2024년도까지 가겠다. 물가가 올라가도 금리 올리지 않겠다. 지금 자산 매입 역시도 테이퍼링 없이 계속 풀겠다. 네, 근데 뭐가 문제인데 이게 될 수 있잖아요. 시장이 받아들인 내용은 뭐냐면 연준이 저렇게 하는 이야기가 시장이 지금 나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장이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계속 제로금리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네, 이런 자산 매입 프로그램 계속 유지할 것이다. 시장이 되게 웃기는 거죠. 만약에 연준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올렸습니다. 아니면 뭐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빠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재료 이슈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포인트가 도대체 왜 나온 것인지는 바로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까지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그러죠.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게임스탑이라는 주가가 지금 미국 증시는 상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100%, 120%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게임스탑이라는 주가가 그냥 한 달, 뭐 1월달 만에 뭐 한 800% 올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쫙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100%씩 올라가는 기업이 이게 이 기업이란 말입니다.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무슨 대단한 호재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거는 뭐 비디오 팩 뭐 이런 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냥 아무 회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일반 회사죠. 일반 회사예요. 근데 뭐 특별한 어떤 호재나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히 게임팩을 엄청난 걸 해가지고 전 세계 국민이 들고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회사입니다. 평범한 회사인데 갑자기 여기에 매수세가 쏠리는 거예요. 아무런 재료가 없는데 도대체 뭐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 온라인에 있는 주식 커뮤니티라고 봐야 돼요.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이 레딧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 한 헤지펀드가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에 공매도를 쳤어요. 이 공매도를 친 거에 개인 투자자들이 열받은 거예요. 쭉 공매도를 쳤어? 내가 주식을 사가지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 생각해서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수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공매도 쳤어? 열받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개인들이 좀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다 공매도를 더 치는 거죠. 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더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놈들 혼내주자. 공매도 치는 저놈도 혼내주자. 이렇게 된 거죠. 게임의 게임이 아니죠.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저놈들이 지금 공매도로서 우리 돈을 뺏으려고 한다. 뭐 이렇게 뭉치게 된 거예요. 뭉쳐가지고, 이 헤지펀드를 연맥인 거죠. 그래가지고 주가가 확 튀어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어요. 지금 이 헤지펀드가 구제금융까지 신청할 정도로 손실을 엄청, 거의 뭐 파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개인들 자금이 우리 그때 동학개미운동 같은 거 생각나시죠? 그때 확 몰고 들어가면서 공매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갚아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쳤어. 근데 갚아줘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있어요. 빌렸으면은 이제 공매도 쳤어. 그러면은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면 갚아줘야 됩니다. 그 기간까지 이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뭐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땡겨버리는 거예요. 땡겨버리니까 이제 손실률도 커지게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부담감이 거기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환매를 들어가게 됩니다. 손실을 축소하기 위해서 손절매도죠. 환매가 들어가니까 개인들 매수에다가 붙어가지고 이 공매도 환매까지, 이것을 이제 쇼스퀴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꼭 팡 치고 들어가니까 아예 그냥 주가가 더 튀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주가가 계속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헤지펀드들이 매도를 계속 공매도를 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사장이잖아요. 테슬라 CEO가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썼냐면 게임 스톤크라는 말을 써버립니다. 게임스탑이라는 이 회사 이름을 빗댄 거겠죠. 스톤크는 폭격이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게임 스톤크, 게임 폭격 이렇게 하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 삐를 받아가지고 확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런 호재나 재료가 없어요. 호재나 재료가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 헤지펀드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뭉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동학개미 운동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해서 움직였다라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주가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 환매가 이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환매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매수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가 올라가니까 또 무슨 일이고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막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위쪽에서 이제 이 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이제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 죽였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가자.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들어가 있는 주식들 몰아가지고 다 올려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재가 없는 기업인데 단순하게 공매도 세력을 연맥이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악재냐? 주가 오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하나의 뭉침이라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어떤 그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분위기 조장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이자! 뭐 나가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사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들이 유리했던 이유들은 이런 의사 표현을 자기들 자금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개인 투자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모이자 나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자금 규모가 큰 개인이 더 이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거를 금융당국에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시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헤지펀드라는 입장, 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관들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헤지펀드가 망하는 거 보고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저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북적북적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주가 조작의 의미이다라고 정부가 부여를 해버리게 되면 이것도 되게 웃기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발은 굉장히 심하겠죠. 반발은 심하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국의 규제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포인트에서 이 주가의 어떤 폭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이 호재가 없이 들어간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주가를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받쳐줄 만한 세력이 없을 때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는 얘기. 이런 부담감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뭔가 조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뭐 시장의 분위기가 팽팽하게 된 상태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이런 데다가 공매도 세력들까지 죽이기 위해서 개인들이 뭉치고 규합하고 주가를 그렇게 그 가치 이상으로 끌어올려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금융당국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지금 미국 증시의 마지막 폭락의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담감들이 이제 개인 대 어떤 기관 이런 식의 싸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뭉칠런지 모르죠. 얼마나 뭉칠 수 있을런지 모르겠고, 미국은 일단 상한가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가 시장을 약간 조정의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뭔가 진정을 시키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약간 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공격들이 좀 들어올 거예요. 뭐 개인들이 이제 사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것은 많지만, 이렇게
그 정부 차원에서 또는 기관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러면 안 돼라는 어떤 그런 조치들, 겁주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은 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미국 증시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공매도를 이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이야기인데,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개미들은 재개를 하지 말자. 이제 공매도 금지를 계속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를 풀어야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금융위에서, 그 한국거래소, 거래소에서는 아니겠죠? 금융위원회에서 또는 시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가 그러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은 이거 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쉽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베이시스라는 것이 있고요. 이걸 좀 이용하셔야 돼요. 베이시스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베이시스는 그 쉽게 얘기하면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하고의 그 차이입니다. 가격 차이.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그냥 가격 차이라고 이해하고 방송 들으시면 돼요. 이 가격 차이에 따라 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은요,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매매로 좀 많이 이용하거든요. 즉,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 두 가지가 있어요. 현물 가격은 지금이고요. 선물 가격은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는 높게 나와야 돼요. 이것을 이제 플러스 정상시장 콘탱고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떨어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시장 역조현상. 백워데이션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까지 뭐 굳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베이시스가 그렇게 만들어짐에 따라 가지고 그 베이시스가 만약 플러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콘탱고 시장이죠. 콘탱고 시장은 선물 가격이 높다, 현물 가격이 낮다. 그러니까 보통 그 만기 때가 되면,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시점에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그 합이 같아져야 돼요. 그 위치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대1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선물 만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의 어떤 괴리를 통해서 이 가격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높다, 현물 가격이 낮다, 그리고 이것은 베이시스가 플러스다 해가지고요, 현물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에 매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선물 가격이 높고 현물 가격이 낮을 때는 현물을 사라. 네. 그 다음에 선물 가격이 낮고 현물 가격이 높을 때는 선물을 사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선물이 높으면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고, 현물이 높으면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매매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런 쪽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매가 뭐냐면 차익 매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으면은 챙기고, 그 다음에 저평가가 된 걸 다시 사고 하는 것이 차익 거래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이라는 게 들어와 주면 더 좋아요. 비차익 매매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어떤 식의 이야기 되냐면,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완전 베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바스켓 매매라고 하는데 막 갖다 집어 던지죠. 네, 그냥 막 사는 거야. 야, 이 돈 가지고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다 사. 이렇게 되는 거. 막 쇼핑한다고 해서 바스켓입니다. 그래서 쇼핑한다고 해서 막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격 차이를 보면서 요건 유리하니까 요건 팔고, 요건 유리하니까 뭐 불리하니까 요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네, 이게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요, 이런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주식을 그냥 완전 주식에 몰빵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새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베이시스의 차이라든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공매도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이거는 약간 좀 이해가 되게 어렵게 막 풀어서 이야기해가지고, 아마 이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는 지금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어떤 조건들을
공매도가 지금 막고 있다.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매매 쪽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자꾸 샀다 팔았다를 이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뭐 기타 등등 기업의 어떤 저평가라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그냥 주관적인 입장에서 주식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같은 부분이 없다라면 이 괴리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생겨서 매매를 쉽게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변동성이 커진다, 뭐 선물 이야기에 대한 부분도 뭐 선물 변동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에서 개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렇게 뭐 기간적인 한정, 그러니까 너 이 공매도 지금 치면 언제까지 갚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차익 경험으로 해가지고 무차입 공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뭐 무기한 연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계속 물타기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뭐 주가는 언젠가는 조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고 공매도가 없어서 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조금 이상한 얘기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이긴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를 중단하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아야 한다라는 부분도 약간은 이거 좀 이론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어쨌든 기사 내용에서는 공매도를 다시 해야지만이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단기에 너무 올라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다시 주식 사는 거죠. 공매도가 있거나 없거나 주식이 단기에 올라갔다 싶으면 파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사는 거죠. 그죠? 더 올라간다 싶으면 사는 거지. 뭐 그것은 공매도 있고 없고에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공매도는 연장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계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가지고 요거는 좀 더 상황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시간이 되게 오래 지속이 됐네요. 짧게 갈게요. 세 번째 얘기 짧게 가는데요. 자,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2019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쪽에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백신 공급에 따른 그런 어떤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되고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경기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된다면 경기는 나빠지라고 해도 나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뭐 재미있는 우리가 좀 잘 확실히 봐야 되는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지역 간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크다, 이게 간격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가 본격적으로 빵 터지면서 기업들의 어떤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경제적인 충격들은 이 선진 시장보다도 이머징 마켓이 더 크게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것들은 개발도상국 이런 쪽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을 먼저 보급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주사 맞고 뭐 자기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국가들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겠죠. 경기 민감주나 또는 가치주, 저평가된 기업들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에서 당연히 기대치가 높겠습니다만 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갔을 때 원자재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침체된 분위기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 똑같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선진 시장이 1% 오른다 그러면 이머징 마켓은 1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머징 마켓이기도 하고요. 또 백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어떤 아직 뭐 백신에 대한 어떤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면역 체계라 이런 부분들이 보도로 나온 게 없잖아요. 확인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더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치를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면역 체계가 확보가 되면서 이제 확진자가 줄어든다든지 뭐 상황이 좀 진정세로 들어간다. 또 백신 회사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치료제도 더 많이 나오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외부 활동이 가능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거기에서의 기대감들은 챙겨갈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장기적 관점에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단기적으로 팍 올라섰던 부분들 또는 신고가가 나오는 흐름들 또는 비정상적인 어떤 단기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고민들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이런 그 금융당국의 어떤 제재 조치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약간 너무 과열 상태에서는 과열 상태로 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어떤 부분들 그런 제재 조치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막 해버리고 싶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때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라면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화는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1월 달에 너무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되돌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점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은 억울하게 손절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점 매수를 일단 기본으로 하시되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또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도 이제 조정이 나올 때는 좀 기다리는 거거든요. 좀 기다렸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질 때 매수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을 걱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은 더 상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여기서 어떻게 내가 충격을 덜 받고 다시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을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좋아 이게 아니라요. 꼭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이야기가 조금 복잡스럽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생각하면은, 다우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FOMC에서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봤다. 그래서 계속 양적 완화나 이런 경제 지원책을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 또 금융당국에서 그냥 공매도에 대한 어떤 공매도 타도를 외치면서 몰려드는 개인 투자자를 통한 호재나 빠른 것 없이 그냥 주가가 상승한 부분을 이제 주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규제를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담감을 작용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공매도를 풀어야지 외국인이 온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 베이시스 가격에 의한 프로그램 매매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매도를 풀면 이런 것들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생각에 따라 이제 나올 것 같긴 하고요. 어쨌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공매도랑 관계없이 그냥 계속 좋아진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글로벌 경기는 이제 계속 상승하는 수준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오늘 시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단기적 변동성에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 항상 고점 매수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시장의 가격 변동에 관심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관심이 지나치게 되면 투기적으로 변할 가능성도 있다. 너무 많이 관심 갖지 말라는 뭐냐면 주식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지 마세요. 자주 들여다보시면은 이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수를 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신 들어보면 내 손가락이 막 웃고 있죠. 헤헤헤 내가 팔았지 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단기적 변동에는 크게 휘둘릴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냥 맹목적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 다음에 조금 계획에 맞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투자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